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4월 국회가 불투명합니다. 황교안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결사항전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불통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은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 하건, 여론이 어떻든, 야당이 뭐라 하건 내 길을 가겠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길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갔다가 또 해외 순방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부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움직이는 건지 앞으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결정적으로 격노한 이유는 박영선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박영선 때문입니다. 박영선은 범법자다. 이런 범법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화를 낼 만도 한 것이요.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팔아서 박영선은 황후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범죄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자, 황교안 이름을 팔아서 박영선은 무려 42만 원이 넘는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황교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정표를 깠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방에 와서 김학의 CD를 꺼내서 보여주고 김학의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교안이 그런 일 없다고 하자 아니다. 그날 실제로 만났다고 일정표를 깠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후 4시 40분 박영선 법사위원장실 방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표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표에는 오찬을 고엽제 총회장과 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이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오찬 및 면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박영선은 황교안과 밥을 먹었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오찬 및 면담이라고 써놓고 선관위에 돈 42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교안은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정표에도 고엽제 총회장과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KBS의 공격입니다. 놀랍게도 편파 방송의 대명사인 줄 알았던 KBS에도 괜찮은 기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KBS의 뉴스에서 KBS의 한 기자는 보도합니다. 취재 결과 이날 점심 식사는 고엽제 총회장이 아니라 박영선의 지역구 구로 을에서 활동하는 모씨, 유권자 모씨와 점심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박영선과 점심을 먹은 그 모씨는, 유권자 모씨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고엽제 문제 같은 것들 거론했던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밥값은 내가 내지 않았다. 주로 지역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이 유권자 모씨는 그 자리에는 박영선과 보좌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선 의원은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 유권자 한 명 불러놓고 자신과 보좌관이 초호합한 중국 음식을 먹은 겁니다. 오찬에 42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은 모양입니다. 런치 코스에 10만 원 이상 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후의 점심을 드셨네요. 그리고 황교안과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유권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호합한 식사를 대접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황교안이 오늘 격려한 겁니다. 나는 박영선과 밥을 먹은 적도 없다. 그런데 내 이름을 팔아서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렇게 비싼 식사를 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범법자를 장관에 임명하려는 문재인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황교안은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에 대해서는 그동안 드러난 막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인식이 매우 잘못된 완벽한 부적격자다. 그러니까 부적격자 김현철, 범법자 박영선을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을 고집하면 결사각오로 재앙할 수밖에 없다.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은 사실 너무 뜨뜨미지근해서 세모, 황세모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좀 인품이 있고 점잖은 분입니다. 그런 황교안이 지금 점점 호랑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하려면 할 수 없겠지만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 발언을 보면요, 정말 셉니다. 박영선은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 유지도 힘들다. 범법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본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이름 팔아서 초호합한 중국 식당에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총회장도 아니라 지역 유권자를 불러다가 이 비싼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영선은 장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럿 걸려있지 않습니까? 남편 로펌에 일감 몰아주고 수백억 원은 어찌의 소송 수임하게 해주고 이런 의혹들이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것 중 하나가 해외 순방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7박 8일 동안 16일부터 다녀온다고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참 자주 나가시네요. 정말 외교활동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합니다. 이래도 되나? 선진국은 불러주지도 않고 허구한 날 영양가도 없는 것만 찾아다니네? 참. 자, 제가 지금 댓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광하고 싶다고 하던가요? 누가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참. 외교 파탄, 혈세 낭비, 입국 불허. 그래도 사는 나라에서는 왕따로 받아주지 않으니 그저 북조선과 가까운 나라로 가는가? 뭔가 수상하다. 제가 읽고 있지만요, 정말 국민들은 싸늘합니다. 노무현의 변방관광 외교가 재현되고 있다. 또 나가나? 말뚝 받고 오지 마라. 물론 이것들은 그냥 댓글이기 때문에 좀 걸러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민심의 일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에는 가봐야 환영도 못 받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만 갈 것 같아. 거기는 지원해주면 환영받으니까. 갔다 오면 지지율 좀 오르겠지. 정말 지금 국민들은요, 너무 심한 말들은 제가 소개 안 하겠지만 거의 하나같이 비판 일색입니다.
일단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 강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또 오자마자 또 중앙아시아 3국 7박 8일 동안 나간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참 좋다고 합니다. 미남녀도 많다고 하고 우리나라 관광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 보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격노할 만합니다. 이렇게 야당과는 대화 불통하고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남아 순방 갔다가 망신 톡톡히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걱정됩니다. 외국만 나가면 사고가 터집니다. 외교부는 태극기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할 정도로 망신만 당하고 외교부 SNS는 제대로 된 표기 하나 할 줄 모르는 미개한 나라처럼 비판받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통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7명 장관 임명했다가 2명 낙마했습니다만 나머지 5명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하고 제1야당의 대표는 이제 경로에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라 모양이 참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원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본인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재벌과 망신 주고 여론 동원해서 분위기 만든 뒤에 경영권 빼앗는다. 삼성전자도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컴퍼니들이 하나둘 경쟁력을 잃는다면 자영업자 문제나 최저임금제 문제를 능가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경제 파탄도 우려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황교안은 경로했고 앞으로 국회 운영도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